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이제 저녁들 드시고 있을 거예요. 드시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오늘 밤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내일은 좀 뭔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겨야 할 텐데 오늘 낮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깨름직해요. 별로 이렇게 유쾌할 듯 했는데 진짜 제가 보니까 중국 황사 때문에 순간 좀 짜증이 살짝 밀려왔었습니다. 살짝 밀려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홍콩 그 항생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일본도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인데 미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유럽도 좀 거의 보합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유쾌하지가 좀 않았어요. 하여튼 이번 주는 그 글로벌의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 공급난, 인플레이션 우려, 하여튼 이것들이 좀 문제일 것 같고 여기에 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하여튼 이것들이 세트로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제 지속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약간 좀 불안정할 것 같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또 보면요. 국내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 상향 전망에도 미국과 중국발 부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코스피는 한 3,000에서 한 3,150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참 두 나라가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증시를 다 지금 흐트러 놓고 거의 막 우리 좀 투자자들한테 좀 짜증을 많이 만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많이 내렸죠. 벌써 전주 대비 한 106.06포인트 내려가지고 3019.18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3.39% 내렸어요. 지난 3월 2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때 3월 25일 날이 한 3,008이었거든요. 3,008.3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6개월 만에 낮다. 여기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부채 한도 협상 과정, 미국의 또 국채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들어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의 전력난 또 이것도 우려도 있어. 이 자식들은 왜 쓸데없이 호주하고 싸워가지고 호주랑 그 호주가 어떻게 보면 뭐 철강석도 많이 나고 석탄도 많이 나는 나라인데 하여튼간 지금 보니까 그 중국에다 이제 거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도 좀 난릴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땐 전력난 좀 심화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전력 공급이 제한될 것 같고요. 생산 제한 등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연탄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이제 지속해서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4, 4분기 중국의 그 GDP 성장률 하락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락. 참 안 좋죠. 여기 또 미국 의회가 9월 30일 임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우려는 완화됐어요. 셧다운.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가지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믿음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중 타결될 것으로 믿었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오는 18일까지 가봐야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약간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간 높아지니까 약간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지는 것도 보다 달러가 또 강세예요. 그 유로나 엔 등 주요 유계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거의 94포인트대로 높아졌어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 신흥국 그 증시 수급 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어요. 달러 지수가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공급난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전통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보다 이것보다는
컨텐츠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선택지가 안 되겠나 봅니다.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텐츠 아니면 플랫폼 이런 쪽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네요, 지금. 일단 이번 주부터 기업별의 3,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그래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증시에 일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4주간에 삼성전자 3, 4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좀 올랐죠. 상향 조정됐고, 영업이익이 한 2.3% 정도 이제 상향됐는가 봐요. 그래서 코스피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킬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 내년 실적 전망치는 올해랑 유사하거나 약간 소폭 높은 수준인데, 이익률은 올해가 고점일 것 같다. 거의 피크아웃 칠 것 같아요. 그래, 국내 기업의 체력 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높은 상황이에요. 의구심. 이게 높다. 일부 내수하고 서비스 업종 등 이익이 피크아웃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오히려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봅니다. 미국에서는 또 9월 고용지표를 발표를 해요. 여기서 이제 8일날 발표될 미국의 9월 고용지표 결과가 또 증시에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또 상승세가 가파라질 것 같아요. 가파르게 예상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물가 부담을 높이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 또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용지표 결과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촉 어떤가 한번 봤는데, 아침에는 상승이 높았어. 쭉 가다가 하락이 좀 낮았죠. 근데 갑자기 또 오후 되니까 하락이 또 쭉 늘어나. 그래가지고 현재 45대 42 그런 보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내일은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상승하는 기운, 약간 그런 여러분들의 심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유럽을 보니까 유럽이 지금 영국이 한 0.13 약보합이에요. 지금 막 등락 심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0.03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독일도 0.04 바닥 쳤다가 다시 올라왔다 막 지금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상해종은 쉬었고 항생이 좀 많이 빠졌죠. 오늘 항생이 2.19%로 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참.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황대 때문에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니까 토요일날 조금 약보합이에요. 그래도 빠지진 않았다. 아이고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좀 짜증이 나죠. 지금 3,400이 지금 3,500을 가야 할 건데 벌써 한 200 이상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쭉쭉 빠집니다. 좀 빨리 올라줘야 하는데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보니까 또 지표를 봤을 때 미국 달러는 조금 올랐죠. 이런 1187원이에요.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 일본엔도 111.06엔이고 유가도 좀 올랐죠. 75.88달러. 외화들이 다 올라요. 일본도 1067.78원, 유로화는 1375.26원, 중국 위안화는 184.41, 많이 올랐어요 지금. 휘발유 값도 오릅니다. 1651.02원, 국제 금값 1757달러, 국내 금값도 올랐죠. 66,873.16. 지금 다 오르고 있다. 지표가 대부분 상승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여기 선물도 썩 좋지는 않아요.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우도 0.26, 지금 S&P 0.32, 나스닥 0.5, 그리고 러셀도 빠지는데 지금 나스닥도 많이 빠지네요. 0.5면은. 지금 유럽은 조금 오릅니다. 독일이 좀 오르고 있죠. 0.16, 프랑스 0.2인데 약보합이고, 영국은 좀 빠지고 있어요. 0.31%, 유로 0.02 좀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 0.08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유럽은 한번 좀 더 지켜봤는데 미국이 좀 빠지고 있네. 미국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 또 오르네요. 또 보니까 1.64% 또 올랐습니다. 빠질 듯 했는데 다시 또 봐가지고 1.49인데 또 1.5대 깨면은 또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별로 안 좋다 지금. 금리가 오르면은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더 받을 거 하니까. 삼성전자 지금 주봉 차트인데 완만하게 내려가서 완만하게 하향이었어요. 완만하게. 그런데 이때 많이 빠졌죠. 지금 8월달하고 지금 9월 말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보니까 이렇게 음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장등봉이. 빨리 반등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곧바로 막 급하게 슈팅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7만 원대 중반만 가도 7만 5천 원대까지만 가면은 거기서 또 횡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도 보니까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정신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야. 지금 거의 비슷하죠. 본주랑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완만하게 내려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거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본주 우선주 할 것 없이 내일은 딱 장이 열리면은 등락이 또 심할 거다.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아침 초반에 달리지 마세요. 달리지 마시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한번 좀 더 봐야겠지만은 미국 증시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향을 받으면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특히 이제 총알이 없는 분들이 좀 짜증나죠. 총알이 없는 분들은 시드머니 없는 분들은 좀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좀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는 그 심정은 제가 잘 알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너무 그쪽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내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한 1% 정도 빠졌다 생각하면은 뭐 한두 주 정도 모으는 그런 습관을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삼성전자 뭐 급하게 슈팅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해야 횡보입니다. 잘해야 횡보고 박스권 횡보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쾌한 소식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어떻게 좀 편하게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출근하면 또 피곤하죠. 사람도 월요병 있듯이 또 며칠간 쉬다가 출근하려면 참 그거 싫어.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월급쟁이들 탈출해야죠. 빨리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빨리 꼭 그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투자해 봅시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